전셋값 상승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여름부터 계약갱신을 한 차례 끝낸 세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른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내년에 제2의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전세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값 상승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52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세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내년 여름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전셋값 불안은 내년 상반기 중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1119 전세 시장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0.25% 올랐으며 전년과 비교해 상승률은 2배가 넘습니다. 치솟은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올해 5만 8천여 건을 기록해 1월에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을 원상복귀하거나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작용을 다스려봤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려면 첫 부동산 대책은 전세값 안전 대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 아닙니까? 일단 오늘 그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은 분명히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도 상승률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대부분 근 1년 만에 최저치죠. 하지만 여전히 상승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0.16% 올랐는데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이제 8.3%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 8% 상승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전보다 덜 오르는 거지 여전히 이제 적지 않은 상승률이죠. 예. 이게 안정적이라는 사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놓고 안정적이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봐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이 좀 뚜렷한 상황이고요. 맨 위에 있는 초록색과 주황색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유독 더 상승세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예. 이게 그 25번의 규제와 이제 대출까지 묶여 있다 보니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10월에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2,300건인데 전체 서울 아파트가 170만 채입니다. 이 가운데 거래량이 이 정도라는 것은 보면 정상은 아니죠. 이 상황을 지금 정부는 이제 안정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거래도 상당히 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양도세를 지금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렇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일단 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으로 상향하는 게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면 시행이 되는데 예.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옮길 수 있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또 사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서 집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상급지로 옮기기에는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 인하는 여당이 일단 검토 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도 여당도 원치 않는 상황이죠. 차라리 지금의 좀 이제 죽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게 대선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변화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만 던져도 소기의 성과는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아마 강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은 지금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다시 전세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내년 8월부터 지금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기간이 차례로 끝이 난다 이겁니다. 이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한 아파트 단지 상황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가 분포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난해 7월 이후 이 촘촘하던 이제 빨간 점의 폭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이 같은 평형 같은 단지인데도 뭐 여러 가지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예. 이거를 한번 실거래가로 지난 3개월간 실제로 거래된 전세 가격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9월 달에 10억 원, 10억 5천만 원도 있지만 5억 원, 6억 원, 7억 원, 뭐 4억 9천5백만 원까지 상당히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5억 원 선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면은 현재 시세인 10억 원 가량의 전세 가격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이런 상황은 전국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중, 3중 전세 가격이죠. 문제는 내년 8월부터 이 첫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연이어서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대략 이제 2배 오른 전세값을 지불해야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세입자가 한 명이 나오면 전세 매물도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세값을 높이는 건 아닌데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이제 종부세를 내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높여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예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올라간 전세값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너무 크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벌써부터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월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올라간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면서 곳곳에서 이제 풍선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세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서울은 수요가 더 많다 보니 가격이 방어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더 큰 문제는 서울 전세에서 밀려난 분들이 수도권 곳곳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차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체 시장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차기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묶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고되는 전세 시장 불안 가능성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유예하자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들이 오히려 임차인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이런 달라진 법과 제도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미루고 그때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뭐 시장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만 현 정부가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여당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반면 그 야당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재검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만든 법을 다시 뒤집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임차인들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만큼 당장 법을 뜯어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공급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당장 몇 년간은 시장에 나올 물량이 많지 않아 좀 걱정인데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라면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을 유지하되 안착시킬 방법을 찾자.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 폐지는 하지 않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입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